시계는 가구입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신생 브랜드 아노마 모델은 A1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리뷰를 고민한 시계가 있었을까? 시계를 받고 상당히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이크로 브랜드가 아니에요. 원래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하면 지금의 알리발 시계들처럼 유명 아이코닉 워치의 카피를 전문적으로 하던 곳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시계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걸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곳을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이 왔고, 그래서 다음은 현대 시계 브랜드들이 긁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탐구, 더 작은 사이즈, 더 얇은 두께, 혹은 빈티지 아카이브를 재해석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버셜 제네브, 다니엘 로스 같은 복각 브랜드들도 다수를 차지했고요. 또 럭셔리 마이크로 브랜드나 독립 브랜드의 영역으로 가면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들이 만들어온 것과는 다르게 전에 없던 독창적인 시계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창성이라는 것도 결국 시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구현된 것들입니다. 핸즈는 어디에, 인덱스는 어떻게, 시계의 형태와 규율에 예속된 채 그 위에서 새로운 것들의 등장이거든요. 그것들도 충분히 새롭고 신선해요. 그런데 아예 시계의 개념을 부셔버린, 이게 시계인가? 라고 묻게 되는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이 케이스의 형태는 시계에서 온 게 아닙니다. 페리앙이라는 유대한 가구 메이커가 만든 테이블의 윤곽과 강물에 깎인 조약돌, 그리고 콘스탄틴 브랑쿠시 조각의 곡선,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것들보다 갤럭시 S3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시계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가구와 조각과 자연의 형태에서 추출된 물건입니다. 이 시계의 주인이 시계 디자인, 시계 설계 밖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가로 세로 39mm 내부에 존재하는 뒤틀린 삼각형 다이얼과 한 번 더 뒤틀린 삼각형 케이스라 원형 시계로 환산한다면 대략 37m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께는 9.45mm로 되게 얇고요. 러그폭 18mm, 가격 498만원, 무브먼트 셀리타 SW100 오토매틱이고요. 38시간에 파워 리저브, 사파이어 글래스, 오바 50m 방수, 17.5cm의 손목둘레 위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 시각에서 옆에서, 위에서, 다소고시, 주머니샷. 시계 형태가 조금 특이하긴 하나 두께가 되게 얇고 러그도 없고 구조를 깔끔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착용감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시계 디자인은 진짜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부품들의 합이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지는 느낌에 가까워요. 조약돌을 손에 쥔 느낌인데요. 삼각형 케이스를 가진 시계가 왜 많지 않을까? 비효율적인 구조나 설계의 어려움, 현실적인 돈 문제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촌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변신할 것 같은, 어디에 넣으면 영역이 전개될 것 같은 그런 약간 유치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 촌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난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냈을까? 다이얼 중심부에는 시계의 중심을 잡아주는 크로스 헤어가 있습니다. 세로축은 시계의 중심을 지나가고 삼각형 다이얼은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15도 정도 뒤틀려 있고요. 삼각형 케이스는 다이얼을 기준으로 더 뒤틀려 있어요. 뭔가가 이상해요. 유일한 균형은 크로스 헤어고요. 이 균형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뒤틀려 있습니다. 중심부만 균형, 인덱스는 균열, 그리고 다시 케이스는 균형과 균열의 조합. 이렇게 겹겹이 쌓인 균형과 불균형이 서로 뒤섞여 있어서 균형인 부분조차 불규칙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가로축을 기준으로 케이스의 위아래가 완벽하게 대칭인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계고요. 이 불안함이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재밌는 시계예요. A1은 두 가지 색상, 어비스와 스톤입니다. 어비스는 말 그대로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딥한 블루와 라이트한 블루 썬레이의 조합이고요. 평소에는 이런 순진한 얼굴을 보여주다가 심연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변해 버립니다.
빛에 대한 반응도 되게 변칙적입니다. 일반적인 원형 다이얼에 빛이 걸리게 되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양의 빛이 들어오든지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빛을 해석해 내는데, 이건 여러 겹으로 뒤틀려 있어서 어떤 빛이 들어오든지 항상 변칙적으로 해석해 냅니다. 지금은 분명 다이얼 하단에만 빛이 걸렸는데 다이얼 상단 중앙과 다이얼 우측 하단에도 빛이 걸린 게 보이시나요? 또 유광 케이스가 빛에 닿으면 다이얼이 작아지고, 유광 케이스가 어둠에 묻히면 다이얼은 커집니다. 스톤은 상대적으로 차분합니다. 다이얼 중앙부는 말 그대로 오돌토돌한 돌의 질감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저는 이런 질감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필드워치에서 쓰이는 이런 오돌토돌한 질감은 되게 인공적이고 조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의 스톤은 진짜 돌을 깎아 가져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죠? 핸즈는 굴곡진 리프 핸즈고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핸즈 디자인이 있지만 이 리프 핸즈 말고는 이 시계의 디자인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상상되지 않습니다. 시계는 산무 디자인입니다. 크라운이 사라졌고 케이스백이 사라졌고 러그가 사라졌어요. 얇은 베젤과 미드 케이스만 보이는데요. 케이스백과 크라운은 미드 케이스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고, 스트랩은 마치 미드 케이스를 관통하듯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계 전체에 폴리시드 마감이 발려져 있고, 마감의 퀄리티와 스트랩 퀄리티는 꽤 좋은 편인데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고요. 셀리타 SW100은 셀리타 SW200의 작은 버전이고, 스펙은 200이 조금 더 좋긴 하나 두 무브먼트의 활용은 스펙이 아니라 시계 사이즈에 따라 갈립니다. 원형 시계 사이즈 기준으로 34mm 이하면 SW100, 35mm 이상은 SW200이 사용되는데요. 생각해보니 모든 부품이 원형 시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삼각형 케이스는 정말 많은 낭비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낭비에 대해 숫자를 들이밀고 비난하기보다는 리스펙트하고 싶습니다. 그래 빌런아, 시계 디자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더라도 시계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데 과거 출시된 아노마의 시계들은 완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마켓에서는 하입이 붙어 있어요. 이건 어쩌면 너무나 오랜 기간 정체된 시계판에 애호가들이 조금은 지친 게 아닐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기성시계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서는 살만한 게 너무 없어요. 시계는 시간을 버는 도구다. 시계는 기계공학의 정수다. 시계는 액세서리다. 시계는 역사의 유산이다. 시계는 자산이다. 이런 전통적인 시각에 아노마는 시계는 입는 가구다라는 관점을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레거시 시계 브랜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새로운 형태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할지는 구독자님들의 각자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